면 오늘 이제 우리 3, 4단원 해가지고 이 교재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10단원 that, what 그 부분만 조금 뭐 책을 볼 필요 없고 그냥 앞에 잠깐 보면 됩니다. 결국 밑줄어법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법 문제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이거 말고 which나 whose, 뭐 when 이런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어차피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는 that이냐 what이냐의 구분이고 심지어 이 that은 모든 종류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that 세 가지 있지? 동격 that부터 시작해서 접속사 that도 있고 관대 that도 있잖아.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는 동격 that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접속사 that이거나 아니면 관대 that이거나 또는 관대 혹은 의문사 what이거나 관대와 의문사는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지? 선행사를 먼저 봐요? 뒤에 완문을 먼저 봐요? 선행사를 당연히 먼저 봐야지. 아니 왜냐면 문장을 읽으면 선행사가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 명사가 있고 나서 이 자리에 밑줄이 있거나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로 써놓은 다음에 여기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맨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죠. 이걸 판단할 때 당연히 첫 번째로 여러분은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되고 만약에 앞에 선행사가 있다면 절대로 어떤 경우의 수는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이 일단 무조건 날아가야지. 표면적으로. 그치 선행사는 what은 선행사 뒤에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선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that으로 일단 확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이거는. 다른 색으로 써줄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되 자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답은 that이에요. 뭐 정답만 얘기하면 that이야 이거는. 자, 근데 선행사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선행사가 없는 경우라 하면 선행사가 없다면 사실 이번 that도 되고 what도 된단 말이지. 이땐 뭘 판단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판단해야겠지. 자, 이 상태에서 선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보니까 뒤에 완문이 왔어. 선행사가 없고 뒤에 완문이 온다는 거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순서는 의미의 접속사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도 결국은 that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행사도 없고 뒤에 보니까 문장이 불완문이야. 이때만 what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고등학교 어법 시험에서 물어본 that이랑 what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선행사를 1차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뒤에 완문 여부로 판단하면 풀 수 있고 혹시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냥 that으로 찍으면 돼요. 확률상 that이 더 많아. 정말 가끔 나오지만 여기 그것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동격 that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친구들도 결국은 다 that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that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으면 that을 찍어도 돼요. 하지만 보통은 시퀀스에 따라 풀면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보통 나오는 내용이고 그 외에 있는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틀린 사람 많았어. 그 140페이지에 18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게 전형적인 관계사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관계대명사는 저번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접속사가 없으면 반드시 관대가 있어야 되고 접속사 있으면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문장에 보면 그 에밀리 디킨슨에 대한 내용을 전개한 다음에 none of them 또는 none of which were published 라는 형태의 아주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개 문장을 접속하는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삽입했어야 되는 자리죠. 여기 none of them을 쓰려면 이걸 쓰려면 뭐가 필요해? 앞에 and가 필요하지. 접속사가 있었어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장에선 지금 접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none of them이 아니고 none of which를 골라줬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요런 거를 보통 내가 틀린다고 얘기했던 문제였지. 이런 거에 오답률이 좀 높았고, 다른 문제들은 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보고 우리 3단원 오늘 할 걸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할 건 어렵지 않아요. 동사 시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동사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제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조동사만 일단 이론적으로 조금 좀 불명확하거나 좀 이론적으로 정밀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하자고. 페이지는 53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해볼까? 영어의 시제가 몇 개죠? 영어의 시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아는 사람? 5개? 6개? 6개. 또 다른 의견이 있나? 영어의 시제는 사실 12개예요. 12개, 12개. 자,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냥 듣고 올리세요. 단순 시제가 있지. 진행 시제가 있지. 완료 시제가 있지. 진행 완료 시제 또는 완료 진행 시제가 있지. 이렇게 4개의 형태가 있고요. 이게 각각 과거, 현재, 미래에 대응해서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12개잖아. 하여튼 뭐 그래요. 정답 12개긴 해. 12개긴 한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보통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완료형. 이 완료형에서만 만약에 시제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은 완료형에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일찍 와. 일찍 와. 완료형에만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이런 진행 완료 같은 건 사실 저는 우리 알 바가 아니고요. 진행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됐죠? 요것만 잘 챙겨보면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 문제, 영훈이 책 있나? 있어. 이거 53페이지. 자, 그래서 주로 출제된 유형을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완료랑 단순 시제 비교해라. 이거밖에 안 나와. 그 완료랑 단순 시제 비교하는 걸 중학교 때 우리가 부사를 이용해서 충분히 배운단 말이지. 특정한 형태의 부사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과거고 특정한 형태의 부사가 있으면 이건 완료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가 있냐면 자, 시간선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현재라고 해보죠.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과거야. 이렇게. 자, 내가 어떤 이벤트 또는 어떤 문장을 완성했는데 그 이벤트가 여기에 완전하게 종속하는 이벤트라면 그 문장은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반대로 내가 어떤 문장을 썼는데 그 이벤트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점선이, 이 선이 보인다면 그건 현재 완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순 시제는 이거를 점시제라고 표현해요. 점시제라는 건 이 특정한 점에 딱 찍어서 그때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완료는? 완료 시제를 우리가 선시제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 완료 시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기산점에서 그 다음 지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이 형태를 항상 취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연결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알듯이 4개예요. 현재 중학교 때 배우지 4개 용법, 계속도 있고 결과도 있고 경험 이런 거 있잖아. 완료 이런 거.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4개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특정한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또는 어떻게든지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는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왜냐면 시험 안 나오거든. 아시겠죠? 연결돼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되냐? 이게 해결된다. 중학교 때 in 2012 이런 거 있으면 현재 완료 못 쓴다고 배우죠.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이 표를 보면 보이지? 2012라는 거는 이 시점에 문장이 종속한다는 거야. 얘가 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는 거지. 자, 반면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since 2010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친구는 현재 완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우죠. 왜? 2012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얘가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혀 외울 게 아니었다는 거지. 완료 시제가 어떤 성질을 가지면 알고 있으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이제 그 54페이지를 보고, 자, 여기 있는 그 표를 보시면 과거 시제에 보통 사용하는 뭐 부사 구절, 현재 완료에 보통 사용하는 부사 구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현재 완료 정도 우리가 기억할 만해.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since랑 for이 있으면 현재 완료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굳이 알고 있는 걸 머릿속에서 지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위에 과거 시제를 보통 이끄는 표현이라는 걸 굳이 새로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야. 왜? 해석하면 한눈에 보일 거구나. 어차피. 과거 시제는, 단순 시제는 그 특정한 시점에 이벤트가 종속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장이 저기 박혀있는 것 같으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외울 게 전혀 아니라고. 아시겠죠? 여기 있는 yesterday라든지 뭐 ago, then, when, in 몇 년, just now, the other day 이런 거 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읽으니까 특정한 과거잖아.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1, 2번, 박스 1, 2번과 밑에 있는 5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해결을 하면서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자, 문제 너무 쉽죠? 박스 1번 같은 문제는 보니까 in 2013이래. 그럼 이건 완벽하게 과거의 얘기잖아. 과거에 쓰시면 되고요. since 1950 2번 문제 1950년부터라는 표현이니까 이거 전형적으로 현재 완료를 표상한 내용이지. 현재 완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1번 4 years ago 명백한 과거야. 과거형 쓰시고 자, 그 다음에 since it was first climbed 그것이 처음 등반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이니까 현재 완료를 사용하게 되는 문장이겠죠. 쓰시면 되고 when Sally was about 8 years old 8살이었을 때 지금 조금 완벽한 과거의 시점이잖아. 과거형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for several years now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몇 년이 됐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죠. 현재 완료. 자, 그 다음에 last Saturday afternoon 이거는 명백한 과거니까 그냥 과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만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4개의 용법, 뭐 결과적 용법으로서 뭐가 뭐 추론되고 경험적 용법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는 더 이상은 우리 알 바가 아니다. 현재 완료는 무조건 선시제 이거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확장해보자. 우리 교재는 없지만 과거 완료에 대해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과거 완료는 이런 거 아니겠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종료되거나 이때까지 계속된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대과거라고 표현하잖아. 과거보다 더 과거인 어떤 시점에 시작해서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종료돼 또는 과거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하죠. 과거 완료를 우리가 영어에서 had pp라고 쓴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미래야. 사실 미래 완료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체계를 맞추기 위해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면 미래 완료는 아니 일단 끝나는 점은 명백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완료되거나 이때까지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때 기산점이 어딜까? 미래 완료의 기산점이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 어떨 것 같아요? 반드시 현재에 시작해서 미래에 끝나는 것만 미래 완료가 될까? 미래 완료의 가장 전형적인 문장은 이런 거. 안 적었대요, 이거.
I will have taught English for 3 years. 거의 이런 문장밖에 안 나오고요. 그냥 혹시 궁금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 12월이라는 시점이 되면 나는 3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 말은 올해 12월이라는 미래 시점에 뭐가 예견돼 있는 거야? 3년 동안 이제 영어를 가르쳤다는 그 커리어의 정점이 여기서, 그러니까 12월에 사라지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고. 그냥 해가지고 여기 고 3년이라는 기간이 완성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여기 3년이 완성된다는 것만 중요하지 그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 완료는 이게 다른 완료랑 좀 달라. 과거 완료는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까지 온 거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잖아. 근데 미래 완료는 시작점은 물음표예요. 저건 중요하지 않아. 미래에 끝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이거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그냥 이해할만 하지? 선시제라는 것만 이해하면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그냥 됩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완료 진행 시제라는 거 있잖아요. 완료 진행 시제는 안 중요해요. 왜냐면, 자, 봐봐. 이것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쉬운데, 자, 현재 시제랑, 일반적인 현재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는 의미가 다르죠. 다르지? 현재 시제.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고,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먹고 있다는 거잖아.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현재 완료랑 현재 완료 진행은 의미가 같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완료 시제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시제로 얘기했지. 애초에 완료 시제 자체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얘가 진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행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구분하라는데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아시겠죠? 현재와 현재 진행은 의미가 달라요. 근데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은 사실 같은 말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저런 이상한 시제가 나왔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인지할 수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특별히 볼 이유는 없다. 5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부사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는 표현인데,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번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보통은 이제 if랑 when, while 요 정도가 보통 문제가 되거든요. 접속사로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if,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when 또는 while을 주로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자, 근데 이 친구들에서 주의할 점은 얘네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시제로 가는 건 또 아니라는 거지. 즉, 뭘 판단해야 돼? 얘가 진짜 부사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간을 나타낸 부사절에서 이건 너무 쉬워. 저걸 누가 몰라. 얘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사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부사절은 걔가 빠져도 문장이 완전해야 되지. 명사절은 걔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2% 똑같은 문장 하나 보여줄게. 되게 쉬운 예시다. I wonder if you had 자, 이거 if절. if절이죠? 부사절인가요? 얘는 부사절이 아니야. 왜? 얘 동사고 이 전체가 문장의 목적어잖아. 명사절이에요. 이때는 will을 써야 돼. 미래를 얘기한 경우에. will 쓰는 예시를 다시 보여줄게. 2개. 문장 잘못 만들었다. 이 문장 가지고 해봅시다. What will happen when the world's largest volcano erupts again? 이건 당연히 erupts겠지. 왜? 이거는 앞에 문장이 이미 완전하고 부사절로서 붙어 있단 말이야, 얘는. 이제 이 외에는 시간 부사절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떨까요? I wonder
I wonder when the volcano will erupt. 자, 이 문장에선 will을 쓸 수 있지. 저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다른 거는 여기서 when절은요, 얘는 부사절이었어요. 이 친구는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when으로서 충족이 됐고 시간을 나타낸 부사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현재 시제를 쓰시는 거고요. 얘도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는 맞아. 근데 위치가 어디야? 동사의 목적어잖아요, when절이. 얘는 명사절이란 말이지. 따라서 이때는 will을 쓸 수 없다는 그 제약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상 미래면 여긴 will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when을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아. 너무 쉬우니까. 뭘 가지고 낸다고? 야, 이게 진짜 부사절이야? 혹은 이거 명사절이야? 이거 가지고 내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3개 시간 2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쉽죠, 여기? 1번, 영원 씨 1번 혹시 뭐 골랐어요? is? 그렇지, is가 맞습니다. as soon as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 부사절이기 때문에 is가 맞고요. 2번은요, 영원 씨 2번 뭐 골랐죠? 이건 왜 will come이에요? when인데? 그렇지, 쟤는 명사절이니까. 똑같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이끌고 있지만 이 친구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맥에 따라서 미래형을 쓴다. 규원 씨 3번 혹시 뭐 골랐나요? 맞나요, 이거? 이건 틀리지? 뭘로 바꿔야 돼? arrive로 바꿔야 되겠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똑같습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자, if란 표현을 보면 이건 항상 해석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제 if라고 하면 만약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if의 진짜 의미는 만약이 아니고 만약 뭐뭐 라면까지가 나와야 돼. 만약만 있으면 안 돼. 알지? 자, 일단 첫 번째. 자, 만약 뭐뭐 라면이라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조건 부사절을 이끄는 if가 있고 또 하나 명사절 접속사 if 있지? whether이랑 같은 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이 있다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일반적인 경우에 whether과 대체 가능성이 인정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중에 어느 쪽에 속해야만 우리가 이 제약 조건을 적용하는 거야? 위쪽에 들어와야만 will을 안 쓰는 거야. 밑에 쪽은 will 써도 돼요. 그리고 써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써야 돼, 그때는. 문맥상 써야 되는데 안 쓰면 틀립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또 if도 마찬가지예요. 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밑에 그 박스 같이 해서 박스부터 해가지고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긴 가볍게 보면 돼요. 자, 다 해결이 됐죠? 박스 문제는 저거는 조건이니까, 그치? 날씨가 좋다면 이란 조건이니까 이건 is 고르시면 되겠고, 자, 1번은 if you leave Friday evening. 자, 이것도 조건이니까 현재형으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the post office won't accept the package unless you seal it securely in a proper box. 여기도 seal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unless 있죠? unless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얘는 if의 반대말이다. 알고 있지? 근데 이제 이거를 가끔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그러면 if 쓰던 문장에서 if 자리에 unless를 넣고 그 문장에 not을 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봐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if로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보면 if you study you will get on A. 뭐 대충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if 자리에 unless를 넣고 not을 집어넣으면 unless you don't study가 돼요. 네가 공부하지 않지 않는다면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 not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니야.
not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는 겁니다. 얘를 unless로 바꾸잖아요. 조건절을 부정시키면 주절을 부정시켜야지. 부정이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You won't.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가끔 내가 이거 문장 안에 바꿔 쓰라 그러면 여기다가 don't를 넣는 놈들이 있어.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네가 공부하지 않지 않는다면 A를 받을 것이야 라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한데 좀 그렇잖아, 문장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시면요, 여기 will offer는 얘는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I am not sure 이란 표현에 대한 목적어로 if절이 전개된 거거든. 그 다음에 혹시나 요거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 I am not sure는 이건 이형식 문장 아닙니까? 이 뒤에 어떻게 목적어가 오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라는 about이 생략되어 있고 이 about의 목적어로 if절, 명사절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지. 명사절이야, 이거는. 물론 이건 너무 엄밀한 설명이고 보통 문법 교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I'm not sure를 이걸 그냥 하나의 삼형식 동사로 취급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나는 확실하지 않아. 뭐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처리하시면 된다. 이제는 if는 명사절입니다. 자, 넘어가고 여기는 뭐 더 볼 거 없습니다. 61페이지로 가보자. 61페이지. 여기가 이제 조금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동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조동사가 그러니까 문법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연계 학생들이 많거든요. 어떤 그런 수리적인 규칙처럼 칼같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통 문법을 좋아해.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들이 보통 독해를 좋아하는데 그 문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동사예요. 얘는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약간 지멋대로란 말이야, 조동사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자, 근데 이거를 나름 우리가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can이 보통 문제거든. can. 딴 건 다 괜찮은데 can이 문제야, can. 보통 얘가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can은 무슨 뜻이죠? 그렇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능력. 서 있어. 자,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능력. 앉아, 빨리. 자, 능력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능력 말고? 요청 있지, 요청. 그렇지? 요청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can이 우리 머릿속에서 미궁에 빠지는 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가능성이야. 추측.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can이랑 could랑 무슨 관계예요? can이랑 could. 과거인가? 과거라고 우리 확언할 수 있나요? could가 can의 과거라고 우리 확신할 수 있나? 자, 이런 문장을 생각해보세요. I think she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그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지. I think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일까? 아니면 할 수 있을 걸이라는 완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걸까요? 어느 쪽일까? 여기서 미국은 빠지는 거야. 얘는 너무 스트레이트한데 얘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could는 둘 다 되거든. 얘는 첫 번째로 능력에 관한 진술을 과거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녀가 할 수 있었어. 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반면에 얘는 또 어떤 해석도 되냐면 추측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을 걸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동사에서 이제 헤맨 이유입니다.
could가 좀 이런 성질이 있어. 그럼 이제 과거에 대한 추측은 어떻게 써야 될까? 할 수 있었을 걸.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할 수 있었을 걸. 그게 could have done이에요. could have pp. 조동사의 pp가 걔입니다. 자,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she could have done it 이라고 얘기한다면 비로소 이때 뭐가 되는 거야? 그녀는 할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쟤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볍게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캔이 좀 다양한 형태의 해석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추측에 들어온다면, 자, 추측의 영역에 들어오면 잘 봐야 돼. 이 추측의 영역에 들어오면 애초에 원형이 could야. 캔은 확실한 표현이기 때문에 캔은 100%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추측이 아니잖아. 추측은 확실성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추측은 애초에 시작이 could야. 얘는 현재에 대한 추측을 could로 쓰고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could have pp로 씁니다.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could가 현재라고요? 나는 평생 could가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could가 현재래. 왜 그러냐? 추측이니까. 확실한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서는 can과 could가 현재 과거 관계에 있는 게 맞아요. 능력일 땐 이게 맞아. 근데 추측일 때는 애초에 시작점이 could로 바뀌어야 된다. 확실성이 떨어지니까. 조동사가 과거형이 되면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둔 채로 62페이지를 보면, 자, 이 책이 지금 강조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줄에 추측, 후회, 유감 등이란 표현이 있지. 저기다가 밑줄을 치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저런 조동사일 때만 우리가 뭐 have pp고 나발이고를 쓰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냥 나 어제 햄버거 6개 먹을 수 있었어는 그냥 I could eat으로 써도 괜찮아요. 능력에 대한 얘기면. 추측에 대한 얘기, 후회에 대한 얘기, 유감에 대한 얘기일 때만 이 조동사에 대한 법칙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must, cannot, would, might, may, might, should 이런 놈들이 있는데요. 일단 must는 과거형이 없으니까 쟤는 혼자 노는 친구고요. 자, cannot, would, may, might, should 이 친구들은 다 추측, 후회, 유감을 나타낸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그럼 must, cannot, would, may, might, should 뒤에 have pp가 붙는다면 이건 과거에 대한 추측, 후회, 유감이 되는 거겠지. 이제 너무 조동사를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낸 이런 표현들이 있대. 근데 내가 그냥 초등학교 때 알고 있어서 can이랑은 별개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이제죠? 무리하게 접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 논문 쓴 영역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야,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그냥 능력 can 따로, 추측 can 따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드릴 거는 그 must랑 cannot이 반대말이거든. 자, 왜 그렇게 되냐면 must가 어떠한 의무를 나타낸 표현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can으로 치면 이건 거야. 그러니까 원래 must가 가진 그 해석,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 말고 추측이라는 관점에서는 must는 강한 추측이죠. 그렇지? 강한 추측이야, 얘는. 그럼 must의 반대말은, 물론 must는 낫이 있지만, must의 반대말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확실하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능성 측면에서 can이 could로 바뀌었어. 얘를 다시 can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확실한 추측이 되겠지. 거기 not 붙이면 확실하게 안 된다가 되기 때문에 cannot이 부정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not이 강한 부정의 추측이 되는 거야.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must랑 cannot이 반대말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힘을 빼서 could였고 힘을 다시 주면 can이 되고
의미상 보니까 must랑 추측의 관점에서는 반대말을 하고 있다. 이거를 할 수 없다. 안 돼. 해야 한다. 그거 아니야, 이거. 그치? 추측의 관점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조동사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첫 번째, 조동사 FPP냐, 조동사냐. 즉, 현재냐, 과거냐. 현재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이걸 물어보고, 여기 써줄까? 자, 첫 번째 유형은, 자, 현재에 대한 추측. 과거 추측. 실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보통 시제 문제 안 좋아하거든, 출제자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 이거는.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문장에 항상 단서가 있어요. 항상 과거형으로만 가야 되는 무슨 단서가 있다든가, 뒤에 now 같은 게 박혀 있다든가, 그런 단서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아주 상식적인 풀이에요. 얘는 됐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조동사 의미 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should랑 cannot을 비교하라거나, 또는 must랑 cannot, 완전히 이렇게 반대말 있지. 또는 할 수 있었던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비교하는, 마찬가지로 문맥상으로 푸는 거야. 문맥상으로 읽어보면, 자, 얘도 문맥상으로 결국 풀게 된다. 얘는 문맥에 의해서 풀게 되고, 얘는 부사적 단서에 의해서 풀게 된 유형입니다. 저는 별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대신 문장을 좀 꼼꼼히 읽긴 해야 돼. 이제 기계적으로 풀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62페이지 그리고 63페이지에 있는 그 4번 문제까지 아예 총 박스에 있는 것까지 10개를 싹 한 번에 풀어보고 해석하면서 한번 꼼꼼히 봅시다. 이거를 시간 2분 정도 드릴게요. can have pp는 안 씁니다. 그런 표현을 잘. could have pp로 보통 쓰고, 왜냐하면 can을 애초에 추측의 의미로 쓴다는 건 can에서 빼서 could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must의 반대말일 때만 can not을 쓰는 거고, can have pp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답을 볼까요? 그냥 내가 빠르게 해줄게요. 자, 케이스 1에 이제 박스를 보면 이건 shouldn't have taken이겠지? 그치? last year니까. 과거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 이제 부사를 잡아서 have taken으로 써주시고요. 자, 1번 보면 I should have used. 왜? When I took photos는 과거잖아.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이 필요하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have been looking for입니다. 왜? When your mom discussed your career. 저건 과거 얘기잖아. 그 다음에 3번 I will need your help. You should come back home by 9 o'clock. 9시까지 돌아와라 라는 얘기니까 돌아와야 해. 미래에 대한 또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적어도 과거 아니기 때문에 have come 쓰면 안 되고. 자, 4번 보시면 보자. have given입니다. 요거 have given으로 바꿔야 돼요. 요거 많이 틀리거든. 이거 왜 많이 틀리냐면 좀 어려워 이게 4번이. 요거 좀 보자. 자, they cannot give us the definite answer earli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른 오후에 그들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었어라는 능력의 관점에서 쓴다면 cannot이 나가야 되지. 이게 능력에 대한 얘기라면 이게 could not이 되잖아, 애초에.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 만약에 이게 능력, 그들은 우리한테 그 답을 줄 능력이 없었어라는 해석이라면 cannot을 could not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오전에는 이른 오후에는 우리한테 답을 줄 수 없었던 거야. 실제로 불가능했던 거지. 자, 만약에 능력의 부재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이때는 could not give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cannot이 밑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해석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이건 아니야. 자, cannot을 유지한 채로 보니까 그럼 이건 일단 추측에 관한 얘기구나. 추측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추측이래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잖아. 그들은 우리한테 답을 줬을 리가 없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답을 못 줬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줬을 리가 없어. 그들이 우리한테 답을 줬을 가능성이 희박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cannot have given이 되는 겁니다. Because the matter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지금 당장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우리한테 답을 줬을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맞췄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로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cannot have given을 고른 건지 아니면 cannot은 어차피 손을 못 대고 뭔가 과거 얘기인 것 같으니 그냥 have given을 박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해석하고 여기다가 have given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 해석하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고민을 해봤어야 돼, 문제 풀 때. 저는 2번 같은 경우에는 must feel relieved when her suddenly appeared. 이거 과거형 동사니까 저거 must have felt가 되겠죠?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강한 추측.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must have fel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간 차이라는 얘기인데요. 해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지. New evidence shows that volcanoes. 자, 이것도 보면 새로운 증거가 뭘 보여주냐면요. 화산이 should have helped면 도왔어야 한다라는 과거의 당위에 대한 진술이 되는 거고 might have helped면 도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 되는 거지. Many species survive. 많은 종들이 살아남도록 도왔을 것 같아 라는 약한 추측이 문맥상 어울리죠. 그래서 약한 추측으로 might have pp 골라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1번 보시면요. We are stuck in a traffic jam이래. 우리가 교통체증에 갇혀있대.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돼 라는 거지. 당위성 진술이란 말이야. We shouldn't have taken이 맞습니다. 자, we couldn't have taken이 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골랐을 리가 없어 라는 해석이 되겠고 we must have taken은 이 길을 골랐어야 해 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맥과 맞지 않는다. 2번 I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자, 그 불편함에 대해 사과할게요. 근데 어떤 불편함이냐? 내가 유발한 불편함. may부터 볼까요? I may have caused. 내가 당신에게 유발했을지 모르는 불편함에 대해 사과한다. 말이 되는 것 같아. cannot은 I cannot have caused. 내가 당신에게 초래했을 리가 없는 불편함에 대해 사과한다. 이게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그치? 아니야.
자, I should have caused. 내가 당신에게 유발했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것도 싸우자는 거죠, 사실. 그치? 약간 추측인 may를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may는 might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can, could랑 다르게 may, might는 현재 과거가 그냥 추측에서도 완전히 같은 말로 쓰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 아마 중학교 책에서 그럴 거예요. may는 뭐 30%고 might는 40% 그런 이제 헛소리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y, might는. 자, 그 다음에 Sandra 빈칸 have panicked. 언제? When she found out. 그녀가 알게 됐을 때 뭐를? Her 3-year-old child missing. 3살짜리 아이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놀랐어야 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해. 놀라야지. 엄마라면 놀라야지. 그치? 딴 것도 읽어볼까? Cannot have panic. 놀랐을 리가 없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선지야, 이거는. 자, must have panicked. 놀랐음이 틀림없다. 얘가 맞겠지. 문맥상으로는 강한 추측이 맞겠지. 가끔 should 고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사실 근데 솔직히 should를 골랐다면 내가 해줄 말은 없어. 왜냐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 놀라야 한다. 야, 자고로 부모라면 애가 없어졌을 때 놀라야지 라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should를 골라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게 생각하면 보통 점수도 보편적이지 않게 나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must를 딱 골라주시면 돼요. 자, the participants. 자, 보자. 얘네들은 집중을 했대. 교장 양반의 연설에. 너무 지루했대. 그럼 집중 못했다는 얘기네요. May have paid attention. 집중했을 수도 있다. 아닌 것 같아. Cannot have paid attention. 집중했을 리가 없다. 했을 가능성이 없다. 얘가 맞겠지. 그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혹시 여기까지 10문제 다 맞은 사람? 8문제 이상 맞춘 사람 있나요, 여기서? 오케이. 좋습니다. 보통 오케이. 좋아요. 자, 나머지 이제 풀어 오시면 되고, 자, 마지막 가정법까지만 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 가정법, 뭐, 지금 시험에도 좀 그렇고, 후딱 끝내자, 그냥. 가정법은 3가지 형태가 있죠. 이제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이 있단 말이야. 다 아는 내용이죠.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또는 이제 혼합 가정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반대 사실이에요?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이지. 그거 한 칸씩 밀린 거 알죠? 한 칸씩 다 밀려 있다. 조건절 때문에 밀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조건절이 우리가 그거 했잖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현재 시제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를 과거 시제로 쓰는 거 하나씩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두 개는 전혀 관련 없이 발전된 이론인데 어쨌든 외관상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러자고. 자, 가정법 과거 그럼 이거는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 효과도 어디에 귀속한다? 효과도 현재에 귀속해. 아시겠죠? 자, 얘는 그래서 if 하고 자, if 절 안에 주어 다음에 어떻게 써요? 그냥 동사에 과거형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if절 만들고요. 뒤에 주절은 어떻게 만듭니까?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4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 자, 조동사 4인방 중에 하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박아두면 된다. 이 조동사가 과거형 조동사예요. 여기에 들어간 조동사가 should, could, might, would 이 4개야. 조동사 4개 저기 들어가는 거야. 얘가 과거형 조동사기 때문에 이 문장이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과거형 조동사랑 동사원형 붙으면 과거형 문장이잖아, 이거는. 그치? 이거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이거? 앞에도 과거형, 뒤에도 과거형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앞에가 과거형이잖아? 뒤에는 무조건 과거여야 돼. 혼합가정법이 이쪽에선 출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게 될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써요? if. 얘가 과거 완료가 돼야 돼. 주어 다음에 had, pp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고 나서 뒤에는 주어 쓰고 조동사를 쓸 건데 조동사가 이미 시제가 어디 있어요? 이미 얘가 과거에 있지? 그럼 뒤에 또 had, pp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과거 중첩이란 말이야. 여기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미 과거형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had, pp가 아닌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틀린 놈들 꽤 많다. 서술형 특히 쓰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had pp 아니야, 여기. 과거니까. 과거 플러스 완료만 있으면 과거 완료가 되잖아. 과거 완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억해야 돼, 이거. 서술형 조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과거랑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가 일단 됐어요. 그럼 혼합가정법은 뭐냐? 혼합가정법은 앞에는 과거 완료고 뒤에는 과거인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죠. 자, 앞에는 if 하고 나서 주어 had pp라는 형태로 나오고요. 뒤에가 이제 주어 다음에 조동사하고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를 혼합가정법이라고 일단 합니다. 일단 외관이 이렇게 생겼어. 이 혼합가정법이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내가 예시 안 들어줘도 되죠? 알고 있는 거지? 요거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 과거 완료. if절을 똑같이 둔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여기 명확한 단서가 있어, 항상.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래도 약사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 의대는 못 갔어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If I had studied harder in high school. 과거에 대한 반대 가정이죠. 난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물론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았단 말이지. 반대 가정이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가 없지.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라는 과거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고 나서 쪼개질 거야. 첫 번째 효과는 나는 서울대 붙었을 텐데. 서울대 붙었다는 건 2016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과거죠. 효과가 과거에 비속한 거야. 자, 그때 이렇게 씁니다. I would have entered 서울대학교에 붙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과거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고 효과를 과거에 귀속시키는 게 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거는 어려움이 없지? 그럼 밑에 쪽으로는 언제 가냐?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으면 나는 지금 뭐일 거야? 나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I would be 뭐 변호사라고 해보자. lawyer now 이렇게 생긴 문장이 혼합가정법입니다. 명확한 단선 뒤에요. 얘 가지고 푸는 거야.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 얘가 혼합. 자, 요거를 좀 메모를 해두시고 요거 판단하는 방법은 요거 적고 나서 내가 바로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이거. 그래서 결국 이게 어법 문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뭘 골라야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너 여기 뭐라고 채울래? 또는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너 여기 뭐라고 채울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예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로 쓰면 봐봐. if절이 과거일 때는 주절은 반드시 뭐예요? 무슨 경우의 수밖에 없어? 과거밖에 없지. 과거 완료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야. 주절은 무조건 과거예요. 그냥 가정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어법은.
if절에 과거가 있으면 주절도 그냥 무조건 과거예요.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건 기계적으로 풀면 된다. 자, 근데 if절이 만약에 과거 완료라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주절은 과거 완료가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이라고. 여기 과거 완료가 있으면 얘도 원칙적으로는 과거 완료야. 자,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문장에 보면 이런 놈들이 있을 때가 있어. 시제 차이를 나타낸 단서가 눈에 띌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만 혼합과정법 쓰는 겁니다. 혼합과정법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now 없으면 이거 쓰면 안 돼. 됐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과거로 갈 수가 있지. 혼합과정법이 가능하지. 근데 이건 언제만 검토하라고? 명확한 단서가 있을 때. 단서가 있을 때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단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now야, now.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원래는 그냥 생긴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과거면 과거, 완료면 완료. 근데 now가 보인다. 또는 의도적으로 필자가 if절을 앞에 두려고 하는 어떤 뭐 last year 같은 표현을 저기다 집어넣었어. 이거 시제를 분리시키려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그때만 혼합과정법을 검토하셔라. 보통 많이 나오진 않아요, 혼합과정법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이제 절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거야. 여기다 과거 쓰고 여기서 이제 과거 완료로 가는 거 있지? 가끔 진짜 아주 이상한 그 시적 표현 쓰는 필자들이 이런 짓을 할 때가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 하나 있었거든? 몇 년 전에. 우리는 그러고 쓰면 안 돼요. 그치? if절을 과거로 하고 주절을 과거 완료로 하는 건 이런 가정법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사실에 대해 반대 가정을 하고 효과를 과거에 귀속시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뭐가 아니라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아니 이거는 이상하잖아 말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혹시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64페이지에 있는 문제 박스부터 해서 8개를 한번 쭉 풀어보자. 여기는 혼합가정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워도 되죠? 칠판? 다 썼지? 자, 다 해결이 됐죠? 박스 1번부터 보면 receive죠? receive 쓰면 돼. 그 다음에 2번은 had not rained니까 we could have played 골라주면 되겠고요. 밑에 1번은 he had done이니까 he would not have been 고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would taste better이니까 if it had more salt in it had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f the sun stopped shining 그러면 would be wiped out 고르시면 되고 if you hadn't asked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가야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would have taken입니다. would have taken. 그 다음에 6번은 could travel.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혼합이 없으니까 1대1 대응하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우리 대절에 should 쓰는 특수가정법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거 내가 근데 몇 번 하면 얘기했는데 특히 그 서술형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이거 한번 했던 거거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 반이 아니지.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대절에 should를 쓴 특수가정법은 결국 얘는 수일치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한테 보여져. 외관상으로는 그래. 그냥 바로 얘기를 해볼게. 이런 문장을 생각해보자. 자, 박태영 씨, 네가 제일 늦었으니까 올해 감옥에 좀 갔다 와라, 알았지? 자, I insist that 라는 주장한다.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야 저런 놈은 감옥에 가야 돼 라고 내가 주장한 경우도 있어.
그치? 수업 시간에 30분이나 늦어? 저런 놈은 그냥 무조건 징역 때려야 돼. 라고. 절대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예시가 그렇다고. 자,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어제 누군가가 얘를 만났대. 내가 걔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근데 걔 작년에 감옥 갔어. 너가 걔를 만났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박태영이 이미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두 개의 차이를 봐봐. 첫 번째 문장은 I insist that 태영. 얘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당위성의 주장이야. 태영, be sent to jail. 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수일치 예외 생겼지. 자, 밑에 문장은 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태영이가 이미 was sent to jail last year. 걔 이미 작년에 감옥 들어갔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자, 두 개의 차이를 보자. 내가 주장한다는 내용은 동일해요. 동사는 바뀐 게 없어. 나는 주장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주장한 내용이 태영이는 감옥에 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죠. 누가 뭐뭐를 해야 돼라는 의무감을 가진 진술이라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당위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태영이는 작년에 감옥을 갔어라는 거는 얘가 그래야 되라는 게 아니잖아. 얘는 작년에 갔어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일단 당위성이 없어요. 이거를 사실의 진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 왜 이거잖아.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잖아.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거는 저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요구, 주장 등의 동사가 있어야 돼. 보통 insist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요구, 제한, 주장, 명령의 동사라고 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 있지. 그렇지? 자, 요구 또는 뭐 주장, 제한 또는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왜냐하면 쟤는 insist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있으면 이건 무조건 O야. 그렇지? 자, 두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대절이 당위성을 가져야 돼. 이 두 개 문제 중에 위의 문장처럼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태영이는 감옥에 가야 돼 라는 어떤 의무를 가진 진술처럼 보여야 돼, 문장이. 이 두 개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우리는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 걸로 간주합니다. should 생략을 간주한다. 자, should가 생략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뭘로 나오는 거야? 원형으로 나온 거야. 자, 태영이랑 B 사이에 지금 should가 들어갔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외관상 보이지 않아도 이 자리에 이렇게 should가 숨어 있다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 이게 should를 사용한 특수가정법이에요. 어렵지 않지, 이거는? 보통 출제 포인트는 여기다. 얘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요구, 제한, 주장, 명령의 동사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저거는 보통 그냥 충족된 조건이니까 그냥 읽고 해석만 하면 돼. 근데 뭘 꼼꼼히 읽어야 돼? 대절이 과연 이 내용이 이게 진짜로 어떤 의무, 당위를 표현하는 진술인가? 아니면 그냥 객관적 사실의 진술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전자에 속한다면 should가 생략됐다는 걸 전제로 비동사 또는 동사의 원형을 쓰고 그게 비록 수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was 이렇게 수일치 시켜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자. 총 7개 한번 풀어보세요.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 이거는 다. 이거 사실 저번 시간에 양민성이 갔었는데, 감옥을. 이번에 박태영이 갔네. 걔도 한번 갔어. 이걸로 한번.
자, 답을 맞춰볼까요? 박스 보시면요. WHO, 그 국제보건기구, 거기지? 자, 거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두가 그들의 설탕 섭취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그럼 당위성 있는 진술 아니겠어?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요거는 컷입니다. 컷.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요. People are demanding that something be done to stop drunk driving.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진술이잖아. 얘 그래서 원형입니다. B 써야 되고요. 자, she strongly recommends that I join the drama club before I graduate.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봐도 어차피 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근데 얘는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 사실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요거 과거형이죠. 얘가 과거다. 얘가 과거면 원칙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의 시제가 어떻게 돼야 돼? 과거 또는 과거 완료야. 그게 CL치 원칙이거든. 얘는 여기 지금 should가 생략되면서 시제일치의 원칙이 깨진 거예요. 보통은 수일치 원칙이 깨지거든. 이렇게. 보통은 수일치가 깨져요. 근데 쟤는 시제일치가 깨진 거예요. 예외적으로. 어쨌든 시제일치건 나발이건 should가 생략되면 얘는 조동사기 때문에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이에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거든. 시제일치고 수일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should 뒤에는 무조건 원형. 그래서 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출제 포인트였어. 저거는. 시제일치에 낚이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는 he had been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그는 주장했어요. 그가 단순히 had been simply defending himself. 그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거지. 이게 어떤 당위성의 진술은 아니잖아. 방어해야 된다가 아니고 저는 방어하고 있었어요 라는 사실을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had been. 자, 그 다음에 they suggest the government restrict the number of cars. 이거 뭐 당위성 있으니까 restrict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he requested that some acquaintances be invited to the premiere. 이게 맞겠지? be invited.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초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6번. Doctor advised me that there was an alternative fit for vegetarian.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의사는 나에게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 식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 거잖아.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라는 사실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should 생략을 간주할 수 없고요. was. 일반적 형태의 문장에 따라 was로 가주시면 된다. 요거 다 맞은 사람 7개. 아, 예,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과제는 71페이지까지 싹 끝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반을 옮기거나 또는 결석한 사정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화요일까지 싹 다 끝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린 145페이지까지 안 풀려 있는 문제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린 145까지 다 끝냈거든, 지금. 알겠지? 당신도 앞에 아마 빠진 거 있을걸? 신갈에서 넘어와가지고. 그거 오늘 영상 올렸으니까 그걸 하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만 문제들은 당연히 안 풀어도 되고 포인트 엑셀사이즈랑 갈무리만 싹 해서 145까지 모든 문제를 빠지지 않고 다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싹 다 채점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과 그래 요것만 안내를 좀 해야겠다. 우리 내신을 9월 2일에 시작해요. 알지? 9월 2일에 시작해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앞으로 딱 2주가 있단 말이야. 앞으로 2주가 있으면 독해 4회, 어법 2회 정도가 딱 나오겠죠.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독해 4회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주간지 형태로 할 거고요. 계속 이제 순서, 좀 있으면 삽입도 될 거고 여유가 되면 요약문도 조금 보여주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여유가 되면, 시간 여유가. 하여튼 4회 독해는 주간지로 할 거고 어법은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뒤에 밑줄 어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얘는 이제 되게 실전적인 파트거든. 내무어법처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아니고 밑줄 어법은 밑줄 그어진 상태에 제가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든다면 맞으면 O, 틀리면 고쳐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틀리면 고쳐가 핵심, 틀리면 고쳐. 우리 밑줄 어법을 총 8개 단원이 있으니까 이거 4단원씩 끊어가지고 두 타임에 4단원씩 끊어서 하면 우리가 여름방학에 진짜로 이 책을 다 끝내게 됩니다. 통째로. 그거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할 수 있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과제 다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제 내가 피드백 드린 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갖고 오시고, 단어 시험 안 본 사람들은 준비하고, 통과한 사람들 아까 본 사람들 가도 됩니다.